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김영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미 시의원, 홍은 홍제권의 이종석 서우성 구의원, 남북가자권의 김양희, 윤유현 구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가 낙선한 반면 구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 전원이 당선됐습니다. 서대문을 지역 주민 다수가 교차 투표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 후보들을 선택한 건데요.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실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6월 24일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의원 당선자들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민생을 우선하는 유능한 지역 일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4년간의 임기 동안 당선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지역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재울 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가재울 초등학교 측에서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과밀 학급이 확대되어 추가적인 교육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가재울 초대의 모듈러 교사 설치의 필요성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사 설치로 인한 운동장 축소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부모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16일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가재울 초 학부모들을 만나 학급 과밀화 문제에 대한 현황을 논의하고 우려사항 및 해결 방안 요청사항을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삼중고로 서민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우선 실천단을 발족해 민생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 마련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대책, 가계부채 대책,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 등 당면한 민생 현안들을 다루게 될 실천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팀에 합류키로 한 김영우 의원은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장애인 권리 보장팀 의원들은 발달장애 부모연대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발달장애인 참사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이달의 법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법안은 6월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강화법입니다.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송금과 이체 행위만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 즉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강화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해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해 음성,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 형량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취지와 발의하게 된 계기를 김영우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집중 단속을 하지만 특별한 효과를 못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폴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법안은 보이스피싱의 국내 자금책 또 인출책들을 집중 단속하고 처벌해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인출책과 운반책, 다시 말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전달되는 모든 자금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근절시키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 이달의 법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강화법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6월 20일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한 6.25 전쟁 72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호국 영령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명복을 빌며 행사에 참석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6월 16일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열린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서대문을 잇다 다름을 잇다 차이를 잇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6월 11일 DMC 파크뷰자이 아나바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생단체 은행나무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소통과 자원 절약, 재활용에 대한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주민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해 해당 단체를 격려하고 자녀를 위해 아동 도서 약 10여 권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김영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